안녕하세요. 세컨홈 가죽공방입니다. 오늘은 지퍼 여권 노트 케이스 DIY 제작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필요한 재료는 받아보시면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DIY 키트를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바늘 2개, 그 다음에 실, 엣지코트, 칼라하고 베이스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요. 그 다음에 엣지봉, 어떤 스타일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을 자르고 지져서 마감할 수 있는 가위하고 라이터 이렇게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칼라 커트를 발라 주실 건데요. 바느질 하기 전에 컬러 코트를 발라 주어야 하는 부분은 이곳, 그 다음에 여기에요. 그리고 지퍼 안쪽에 이 단면에도 엣지코트를 발라줘야 하는데 이거는 받아보시는 분들이 바르기 힘드셔서 미리 제가 발라서 다 말린 다음에 발송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엣지코트, 컬러 코트만 발라주실 건데요. 컬러 코트 발라야 하는 부분 여기 세 곳을 발랄 거예요. 본드가 붙어있는 이 단면을 살짝 떼어내셔서 이쪽에 엣지코트를 발라주시고요. 여기와 여기 두 곳에도 발라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짙은 브라운 색깔이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색을 선택했는데 색상은 이 가죽과 똑같은 색인 탄색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어떤 색상이든지 선택하셔서 발라주시면 돼요. 옆으로 흘러서 묻어난 곳은 손으로 쓱 닦아서 물티슈에 닦아주세요. 다른 곳에 묻지 않도록 집게 같은 이러한 재료를 이용해서 서로 닿아서 묻지 않도록 이렇게 놓아주실게요. 다 마르면 한 번 더 발라줄 거예요. 지금 여기 세 곳에 엣지코트를 발라서 마른 상태인데요. 이쪽 포켓은 어차피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바느질 구멍을 찾아서 다시 구멍을 맞춰가면서 바느질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뜯어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개만 겹쳐서 이쪽을 스티치 해줄 거예요. 여기 가운데 이 포켓 부분을 지금 바느질 할 건데요. 실 길이는 넉넉하게 한 4배 정도 잡아줄 거고요. 저는 비니모 32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만드시는 분들 취향에 따라서 다크 브라운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가죽 색깔하고 똑같은 탄색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 꿰는 방법은 저희 공방 동영상에 있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바늘길 실을 꿰시고요. 그 다음에 실 길이를 바늘 위에서 한 3cm 정도 길게 잡아주시고 실 사이로 바늘이 한번 통과하고 1cm 위에서 한 번 더 실 사이로 바늘이 통과하고 그 다음에 바늘 끝과 실 끝을 잡아서 쭉 매듭이 없도록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당겨 주시고요. 긴 실을 잡고 당겨서 올려주시면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바늘을 끼워 주시면 바느질할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 가운데 목타되어 있는 바느질 구멍을 보시면 이쪽 바닥 넓은 쪽에 이렇게 하나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바늘 하나만 넣으셔서 쭉 실을 빼주시고 실의 중간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 첫 번째 칸에 오른쪽 바늘 하나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바늘을 오른쪽 바늘의 대각선 아래로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X자로 치켜드셔서 쭉 밀어주세요. 평행이 된 상태에서 밀어주시면 이렇게 우리 손이 다칠 수가 있어서 X자로 올려서 밀어주시고 바늘을 바꿔 잡고요. 이렇게 쭉 당겨주시는데 화살 쏘는 방향으로 오른쪽 실은 저하고 가까운 쪽으로 왼쪽 실은 먼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가죽이 이어지는 이 부분을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바늘만 이용해서 저는 오른쪽 바늘 이용할게요. 오른쪽 바늘을 뒤로 처음에 들어갔던 구멍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으로 다시 들어가고요. 이때 실 사이로 바늘이 통과하지 않도록 실을 당겨주면서 구멍에 바늘을 통과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이 두 겹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튼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칸으로 가서 같은 방법으로 스티치를 진행해 줄 거예요. 스티치 방법이나 바늘에 실을 깨는 방법은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저희 공방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가장 끝에 목타 구멍까지 같은 방법으로 쭉 바느질 해주실 거예요. 여기 이제 목타 구멍 마지막 한 칸을 남겨놓고 있어요. 마지막 목타 구멍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바늘, 왼쪽 바늘 이렇게 당겨서 탕탕하게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박음질이라듯이 두 번을 뒤로 가주실 거예요. 바늘 두 개를 똑같이 넣어서 바느질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나는 뒤로 갈 때는 여기 구멍이 작아져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면 한 손씩, 한 바늘씩 통과해서 이렇게 마감해 주셔도 돼요. 항상 실 사이로 바늘이 통과하지 않도록 실을 당겨 주시고 구멍에 바늘을 넣어 주시는 게 바늘땀이 예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칸에 오른쪽 바늘을 다음 칸 뒤로 가는 방향으로 하나 넣어 주시고 뒤에서 빼주시고 여기서 잘라서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뒤쪽에서 실 길이를 2mm 정도 남겨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로 이 실 뒤에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세요. 그 다음에 라이터에 옆에 불로 천천히 녹여주시고 동그랗게 말려서 녹았을 때 평평한 부분으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납작해지면서 마감이 돼요. 이번에는 이쪽 지퍼 부분을 스티치해 줄 거예요. 이쪽도 아래 포켓과 마찬가지로 떼어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엣지코트 바를 때부터 떼어서 할 걸 그랬나봐요. 여기 포니에 이 부분도 고정시켜 주시고요. 바느질 시작하는 방향은 어디에서 시작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쪽 구석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실 길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바느질을 해야 되는 부분 재주세요. 일단 길이를 이렇게 바느질하는 공간을 재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1배, 2배 가죽이 한 겹이라 얇아서 한 3배 정도로 잡아줄게요.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했던 실과 바늘은 잘라서 분리해 주시고요. 실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꿰어서 바느질할 준비를 할게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늘귀에 실을 꿰고 바늘을 거꾸로 돌고 3, 4cm 실을 남기고 실 사이로 바늘이 한 번, 두 번 통과해서 당겨서 내려주시고 이렇게 준비할게요. 여기 첫 번째 목타 구멍으로 바늘 하나를 통과해서 쭉 당겨주시고 실의 가운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다음에 오른쪽 바늘 다음 목타 구멍으로 통과시켜 주시고 대각선 아래에 왼쪽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X자로 찍혀 들어서 위로 올리시고요. 바늘 바꿔 잡으시고 실 당기는 방향은 오른손잡이가 화살 쏘는 방향으로 당겨 주시고요. 다음 구멍에도 똑같이 오른바늘 먼저 왼바늘 대각선 아래 X자로 찍혀 드시고 이렇게 당겨 주시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바느질 해줄게요. 여기 윗줄 끝까지 스티치가 마무리 되었으면 이렇게 포니를 열어서 포켓 방향을 90도 올려주시고요. 다시 이쪽 좁은 면을 스티치 해주시면 돼요. 뒤가 지퍼 헝겊이라서 가끔 구멍 찾기가 힘드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 바늘 바로 옆으로 찌르듯이 찾으면 쉽게 찾아져요. 여기도 그 다음 90도 각도 돌려서 잡아주신 다음에 스티치 하시는 게 편해요. 여기 끝에 구멍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스티치 해주시고요. 끝까지 쭉 같은 방법으로 스티치 해주세요. 여기 마지막 목타 구멍 하나 남겨놨고요. 마지막까지 같은 방법으로 스티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뒤로 두 번 스티치 할게요. 스티치 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바늘 뒤로 빼주시고요. 실은 2mm 정도 자르고 라이터로 녹여서 눌러서 마감해 줄게요. 네, 이렇게 지퍼 포켓은 바느질이 마무리됐어요. 바늘땀이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일정하게 나왔다면 바느질이 잘 된 거예요. 다음 작업은 이 지퍼 포켓을 본판의 원래 자리에 다시 살짝 붙여주시고요. 이 부분을 스티치 할 거예요. 그래서 실 길이는 1배, 2배, 3배, 넉넉하게 4배 잡아줄게요. 여기는
가죽이 2겹이니까요. 실이 모자라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좀 넉넉하게 실을 준비할게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바늘에 실을 끼워주세요. 반대쪽 실도 같은 방법으로 바늘에 실을 끼워줄게요. 다시 이 부분을 포니에 고정해서 바느질을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얘가 본드 성분이 많이 없어져서 자꾸 움직이면 집게를 이용해서 임시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바느질 진행하시면 훨씬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포니로 고정이 되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목타 구멍에 통과해서 바늘 하나만 통과해서 쭉 빼주시고요. 실의 중간 길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목타 구멍에 발을 넣어주시고 왼쪽 바늘도 같은 구멍 대각선 아래에 넣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X자로 밀어 올려주시고 실을 당겨주시고 탕탕하게 좀 당겨줄게요. 2겹이라서 조금 탱글탱글한 느낌이 들 정도로 당겨주셔야 바느질이 예쁘게 나와요. 바늘땀이.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스티치 해주세요. 여기 마지막 구멍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스티치 해주시고요. 앞서 했던 거와 같이 바늘 하나씩만 거꾸로 2땀 바느질 할게요. 실 사이로 바늘이 통과하지 않도록 실을 이렇게 잡아 당긴 상태에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바늘 왼쪽 뒷편으로 보내주시고요. 이쪽이 겉면이라서 이번에는 오른쪽 면에서 마무리를 해주셔야겠어요. 그렇죠? 예외적인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쪽에서 오른쪽 안쪽에서 마감을 해줄게요. 2mm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라이터 이용해서 실끝을 녹여주시고 녹았을 때 눌러주세요.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스티치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전체 스티치는 이쪽 바깥면이 예쁘게 바느질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니에 고정할 때 이쪽 면이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스티치를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 포켓이 지금 본드 성분이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아 있어서 자꾸 움직여요. 이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클립, 집게를 이용해서 임시로 고정해 주시면 바느질 할 때 편하세요.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요. 이쪽 면도 원하시면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 이쪽 면에서 스티치 시작할 건데요. 저는
이쪽 구석에서 어떤 꼭지점에서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원하시는 시점에서 바느질 시작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쪽 면에서 시작을 할 건데 실 길이 잡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가죽이 3겹이기도 하고 여기 2겹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넉넉하게 실이 모자라지 않게 잡아주시려면 한 4배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하나, 보자. 이 전체 길이 이렇게 1배고요. 2배. 2배 길이 잡아줬고요. 3배. 전 지금 4배로 잡아줬는데 만약에 이 전체 면을 한 번에 바느질 하기에 이 실이 너무 길어서 바느질 하기 좀 번거롭고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이 실을 반으로 자르고 이 바느질 해야 되는 면을 반씩 가시면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서 끝내시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셔서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와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거는 선택하시면 되니까요. 만약에 실이 길어서 불편하실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이 반만 스티치를 하겠다 생각하시고 이 두 면의 길이에 실 길이를 4배 잡으셔서 스티치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전체를 한 번에 스티치 하려고 했는데 실이 너무 길어서 불편할 것 같아서 반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면, 2면 여기까지만 일단 스티치 할게요. 첫 번째 칸에 바늘 하나만 꽂으시고요. 실을 쭉 빼서 실의 가운데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바늘, 그 다음 목다 구멍에 넣어주시고 왼쪽 바늘 대각선 아래로 넣어주시고 X로 치켜들고 바늘 바꿔 잡고요. 첫 번째 목다구멍에 바느질 한 다음에 실 길이가 가운데로 잡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같은 방법으로 스티치 해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사선 모양이 예쁘게 나오도록 쭉 스티치 해주세요. 이쪽 면 스티치가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 목타 구멍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목타 구멍을 스티치할 때는 방향을 바꿔서 다시 재고정한 다음에 해주시면 더 편해요. 그래서 이쪽 좁은 면 스티치 계속 진행해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바느질 하다 보면은 바늘뒤에 연결되어 있는 이 실 부분이 이렇게 상에서 너덜너덜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잘라내시고 다시 실을 끼워주세요. 안 그러면 이 상한 부분이 쭉 타고 올라가서 이 전체 실이 다 그렇게 상하게 돼요. 그래서 잘라낸 다음에 다시 바늘을 뺀 다음에
다시 바느질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꼭 알아두세요. 계속해서 스티치 진행할게요. 스티치 마지막에 실을 잡고 꼭 탕탕하게 당겨주세요. 그래야 바늘땀이 예쁘게 나와요. 스티치 계속 진행할게요. 이쪽 면 스티치도 지금 한 칸 남겨놓고 있어요. 마지막 칸에 같은 방법으로 스티치 해주시고요. 여기서 마감할 거예요. 마감할 때는 이전의 방법 똑같이 뒤로 두 칸 가주시고 오른편에 있는 바늘을 뒤로 안쪽 면으로 보내주시고요. 2mm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라이터로 녹여서 마감해 줄게요. 이렇게 마감됐어요. 이제 남은 부분 이쪽과 이쪽 면하고 이쪽 면 스티치 해줄 거예요. 다시 이쪽 면 아까 마감한 부분에서 마감했던 그 바늘땀에서 스티치를 시작해 줄 거예요. 바늘 하나 통과해서 실 가운데 잡아 주시고요. 오른쪽 바늘 다음 목닥구멍으로 넣어 주시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스티치 하면 됩니다. 이쪽 면 목다 한 구멍 남겨놓고 있어요. 이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도 방향을 90도 옮겨서 이렇게 놓고 바느질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쪽 목다 구멍에 오른바늘 끼워주시고 왼바늘 대각선 아래 끼워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스티치를 계속 해줄게요. 이쪽 끝까지 이쪽 면만 하면 스티치는 이제 마무리돼요. 마지막 구멍까지 지금 스티치 완료됐고요. 뒤로 2번 가서 마무리 할게요. 한쪽 바늘씩 번갈아서 한 번씩 가지고 오른쪽 바늘 뒤로 보내고요. 2mm 남기고 실 잘라주고요. 라이터로 녹여서 눌러서 마무리할게요. 이제 스티치는 끝났어요. 이렇게 보시면 일정하게 바늘땀이 보인다면 스티치가 잘 된 거예요.
이제 엣지코트 마무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엣지코트 바르기 전에 단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겹 붙인 부분을 이 모서리를 보면 이렇게 좀 사이즈의 차이가 나서 이렇게 삐쭉 나온 부분이 있고 아주 살짝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딱 맞으면 너무 좋겠지만 딱 맞지 않고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로 한 1m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다 하면 그 부분은 가위로 조심해서 그 부분만 잘라서 단면 마감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정도로 조금만 차이가 났다 그러면 사포 스틱으로 이 단면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단면 마감은 사포 스틱으로 늘 해주셔야 되는데 남아있는 본드도 제거하고 단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포질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단 차이가 조금만 나는 곳은 사포로 갈아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시고 단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곳은 삐져나온 가죽들을 가위로 섬세하게 조심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엣지코트 발라야 하는 네 면을 전체를 이렇게 사포질로 단면을 일정하게 만들고 본드를 제거해 줄게요. 이렇게 한 면으로 처리되어 있는 곳은 특별하게 사포질이 필요 없고요. 두 겹, 세 겹 같이 스티치를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본드를 없애주고 단면을 평평하게 예쁘게 다듬어 주세요. 그래야 엣지코트 발랐을 때도 바르기 편하고 완성되었을 때도 완성도가 훨씬 높아요. 이렇게 사포질이 마무리됐으면 이제 베이스 코트 발라줄 건데요. 베이스 코트가 없으신 분은 컬러를 바로 직접 발라주셔도 돼요. 저는 베이스 코트를 먼저 발라줄게요. 기본적으로 베이스 코트는 2번 정도 발라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한두 번 더 바를 수도 있어요. 일단 2번 발라서 말릴게요.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빈틈없이 발라주셔야 컬러 코트 바를 때 편하세요. 두 번째 베이스 코트 다 발랐고요. 말려주실게요. 지금 베이스 코트 2번 바르고 다 마른 상태고요. 이제 컬러 코트 발라줄 거예요. 컬러 코트도 기본적으로 2번 발라줄 거예요.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빈틈없이 발라주세요.
한번 발랐고요. 바닥에 닿지 않게 편하게 올려놓으시고 말려주세요. 지금 두 번째 컬러 코트를 발라준 상태고요. 가장자리에 뭐 엣지코트가 다른데 묻지 않도록 본드병에 올려놓고 말려주는 중인데, 빨리 말리고 싶으시면 이런 소형 선풍기를 이용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마른 다음에 반을 접어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